안녕하세요 젤린 여러분, JJ입니다. 바야흐로 코로나가 풀린 첫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젤린이든 이번 연말에 정말 고삐를 풀고 먹을 것만 같아서 고민 끝에 이 내용을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번 연말에 너무 불안한 거야. 너희들이 너무 많이 먹을까 봐. 그래서 이걸 알려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진짜 고민을 했어요. 왠지 악용한 황말 연말 과식 후 대처법, 최대한 살 안 찌는 플랜. 트레이너로서 애초에 많이 먹질 말아라 라고 하는 입장에서 많이 먹은 후에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참 쉽지 않았는데, 전후 관리, 그리고 외식 자리에서의 관리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 관리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전후에 어떻게 먹을 건가요? 쌤, 저는 오늘 저녁에 과한 회식이 있을 예정인데 전에 뭘 먹어야 할까요? 굶어야 할까요? 이미 나는 때려 먹겠다라는 전제하에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여태까지는 최대한 양 조절을 해라라고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하면 정말 절제를 많이 안 하실 것만 같아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대전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점심, 저녁 둘 중에 하나만 잡아라. 자, 이렇게 점심과 저녁 약속으로 나눠놓고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요새 많이 하는 게 저녁 약속이잖아요. 내가 만약 저녁 약속이 있다. 먼저 아침은요, 간단하게 드세요. 불무란 이야기는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요거트 조금에 뭐 그래놀라 조금, 혹은 뭐 계란 후라이 정도, 아니면 뭐 닭가슴살 한 조각 정도 간단하게 어쨌든 끼니를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중요한데요. 이 점심에는 음식을 꼭 드셔야 해요. 회식이 있으니까 점심 안 먹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저녁에 때려 먹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내가 원래 먹던 양보다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점심은 꼭 드셔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또 너무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면 또 저녁에도 과다한 칼로리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나중에 잉여 칼로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점심에는 식사를 하되 제가 평소에 정말 먹지 말라고 말하는 고칼로리 음식들을 드셔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들, 혹은 뭐 방울토마토, 뭐 오이, 이런 것들을 조금 배불리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또 추천드리는 메뉴 중에 하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간 스무디 같은 거. 안에 탄수화물도 적당히 들어있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정작 몸에는 흡수되지 않아서 프리과식할 때 좋은 메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외식을 하겠죠. 근데 저녁 외식을 하시면 점심 외식과는 다르게 조금 안 좋은 점 하나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날 아침도 마찬가지로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 종류로 간단하게 한 끼만 조절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부터 원래 드셨던 것을 너무 과식하지 않는 선에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난 점심에 약속이 있다. 사실 점심에 나는 약속을 잡아라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식사를 조금 더 조절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앞뒤에서. 아침 식사를 뭘 하면 되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방울토마토 스무디 같은 식이섬유식을 먹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포만감을 어느 정도 채운 다음에 점심에 외식을 해주시면 돼요. 식이섬유는 몸에서 천천히 흡수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충분히 점심 때 양 조절을 하시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스무디 같은 거 한 번 더 드시거나 공복으로 가져가시면 베스트입니다. 솔직히 점심에 배불리 먹으면 저녁에 배고파? 안 고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안 드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충분히 내 몸 안에 음식이 남아있고 내 혈액 속에 탄수화물 흐르고 있어, 지금 지방과 함께. 굳이 안 드셔도 되기 때문에 저녁 스킵하시고 다음날 아침 플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어서 이제 운동 플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어서 바로 운동으로 넘어가 버리시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이 점심 외식입니다. 단언컨대 안 찔 거야. 두 번째는 이렇게 전후로 식사를 세팅해 주셨다면 운동도 중요하겠죠. 이것도 제가 진짜 너무 남용할 것 같아서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이 약발이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끼고 있는 건데 바로 뭐냐면 공복유산소입니다. 제가 공복유산소 평소에 안 해요. 근데 이걸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이게 필요할 때 치트키로 작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좀 아꼈다가 진짜 필요할 때 하거든요. 전날 이런 점심이나 저녁 외식이 있었을 때 다음날 하는 것이 바로 공복유산소인데요.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특히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공복 상태에서 물만 마시고 최소한 1시간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공복유산소 1시간 하라고 했다고 그 1시간을 드라마 보면서 적당히 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하시면 그거는 효과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힘든 정도의 수준으로 나 죽겠다, 딱 죽겠다 정도의 느낌이 공복유산소를 할 때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터벌 추천드리고요. 정말 효과를 배가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때 땀복을 입으세요. 땀복은 상의만 입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진짜 땀이 나는 게 강도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수분 섭취하시면서 땀 배출을 하면서 공복유산소 해주시고요. 나는 여기서 토요일날 먹었어, 그래서 일요일날 좀 여유가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운동 끝나시고 나서 이어서 반신욕을 해주시면
해주시거나 바로 사우나 해주시거나 해주시면 여기서 한 번 더 칼로리가 소모됩니다. 굉장히 추천드리는 루틴이에요. 오후에 조금 더 시간이 된다면 이제 본인이 원래 하셨던 웨이트나 이런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 야외 활동이나 액티비티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먹고 나서 다음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최악이에요. 이렇게 외식을 한 전후에 어떻게 세팅하면 좋은지 운동과 식단을 알려드렸는데요. 특히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추가로 공복 운동을 해주시면 정말 장난컨대 안 찝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는 너무 과했다 싶으신 분들은 한 하루 이틀 정도만 공복 유산소 조금 더 병행해주세요. 이거 항상 이야기하지만 매일 하진 마세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두 번째, 외식 자리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 외식 메뉴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지방기가 적은 단백질 메뉴. 회, 안심 스테이크 뭐 이런 거 있겠지? 그 다음으로 지방이 있는 단백질류 추천합니다. 흔히 좋아하는 고기류, 뭐 족발, 치킨, 껍질 안 튀긴. 튀김옷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탄수화물, 튀김옷이 얇은 치킨은 지방하고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최대한 탄수화물 없이 먹어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아니 평소엔 탄수화물 먹어야 한다면서요? 왜 외식할 때 먹지 말고 지방하고 단백질만 먹어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천천히 흡수가 됩니다. 즉 몸에 잉여분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우리 살이 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먹고 정해진 시간 내에 잉여 에너지를 더더더 소비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방이 들어가게 되면 포만감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 조절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탄수화물은요, 지방이나 단백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양 조절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탄수화물이 주 메뉴인 음식을 드실 때는요, 야채 등의 사이드를 통해서 최대한 배를 조금 같이 채워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면에 깻잎을 같이 먹거나 이러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 외식을 할 때에는 너무 많은 과다한 탄수화물을 섭취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음식 내에 이미 설탕 등의 당류가 들어있다 보니까 순수 탄수화물의 섭취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피해야 할 것은 단 거, 그리고 여기에 지방이 섞이면 좀 조심하셔야 하고요. 치킨을 먹을 거면 양념치킨보다는 후라이드를 소금에 찍어 드세요. 의외로 괜찮은 거는 국물 짠 거 괜찮아요. 마라탕 같은 거 의외로 건더기만 건져 먹으면 괜찮습니다. 아씨 마라탕 시켜 먹어야 되겠다. 마라탕 다이어트 음식이다. 이러시면 또 곤란하죠. 분모자가 뭐예요? 이거 아, 그거 탄수화물이잖아요. 그건 거의 안 드시는 게 좋죠. 이럴까봐 내가 이 컨텐츠를 안 찍은 거야. 족발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다 음료수랑 술이랑 먹는데 당연히 음료수 절대 드시면 안 되죠. 탄산수를 드세요. 콜라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로는 당장은 괜찮겠지만 제로를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결국에 내 당 조절하는 인슐린 체계 시스템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장기 복용하시거나 너무 습관적으로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술 마실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술을 내가 마시지 말라고 한다고 핸들 뭐 연말에 자리가 있는데 술을 안 드실 분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술을 드실 때에는 최대한 물을 같이 많이 드세요. 술반 물반,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식사 메뉴와 술을 같이 먹는 건 최악이에요. 가능하면 간단한 안주 메뉴와 함께 술을 메인으로 드시는 걸 차라리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살이 안 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평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플랜들을 똑같이 따라 하시면 절대 살이 찌진 않을 거예요. 내가 한번 많이 먹었다고 해서.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빈도가 너무 잦으면 안 돼요. 어쩌다 한번 가끔 내가 버는 것보다 좀 너무 많은 과소비를 했어. 근데 괜찮아요. 우리 굶어 죽지 않잖아. 규칙적으로 우리가 계속 일을 하니까. 근데 내가 과소비를 막 3주, 2주에 한 번씩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재정 상태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씀씀이가 줄지 않아. 빚이 계속 쌓여가는 상태가 돼요. 이렇게 빚이 쌓여서 늘어나는 상태가 돼버리면 너무 어려운 게 뭐예요? 다시 원복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거를 증량세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유지를 잘하고 있다가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다시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왜? 다음 달 또 월급 들어오니까. 근데 계속해서 많이 먹게 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증량세를 타게 돼요.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전제 조건 무엇이냐? 평소에 운동과 식단을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관리하셨던 분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즉 규칙적으로 일을 해서 매달 월급은 들어와.
마찬가지로 식단과 운동을 규칙적으로 그래도 하고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많은 음식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내 몸에서는 어느 정도 항상성 조절을 통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려고 노력합니다. 항상성 따위 내 몸에 왜 있어서 이렇게 살 빼기 힘들게 만들어라고 하지만 그 항상성 덕분에 우리가 한두 끼 많이 먹어도 그게 바로 살을 찌지 않아. 거기다가 앞뒤로 잉여 칼로리를 줄여주고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인 운동을 해줬잖아요. 그럼 반드시 몸은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고요. 꾸준히 평소에 하셨던 분들이라면 연말에 조금 먹는다고 해서 살 안 쪄요.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내가 외식도 자유롭게 즐기면서 살고 싶다면 당연히 평상시에 잘 관리하고 식사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해주셨던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아무리 좋더라도 흥청망청이 아니라 정확하게 타이밍을 지켜서 내가 놀 땐 놀고 할 땐 하고 이 두 가지를 꼭 병행해 주신다면 즐겁게 외식 문화 즐기면서 좋은 몸도 함께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드디어 말했다. 여러분들 연말에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 건강한 또 한 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JJ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